네, 현재 시간 2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형주들 하락이 우리 시장의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오늘 시장에서의 핫한 종목 3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긴급 진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가지 상황실로 준비해봤고요. 잘 나가는 종목도 있는가 하면 실망스러운 종목도 있죠. 과연 여러분들이 주목할 종목은 무엇인지 첫 번째 상황실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내놓은 영업무역입니다. 그러니까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건데 저희가 이전에도 뭐 실적이 답이다 시리즈를 여러 개 좀 준비했었거든요. 네네. 영업무역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네. 굉장히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그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4분기 매출이요 7,51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22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매출은 29%,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자그마치 154%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회사가 좋은 실적을 시장 기대치보다도 잘 냈는지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글로벌적인 수급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서도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공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들을 통해서 미리 원자재를 확보해둔 탓에 다른 이제 그 경쟁 업체들 대비해 가지고는 타격을 많이 입지 않았다. 이게 일단은 가장 좀 중요하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영업 무역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한세실업과 그다음에 이제 화승엔터도 같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베트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아예 그냥 전격적으로 셧다운을 많이 시켰었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공장을 가진 회사들이 작년에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체 생산량의 80%를 방글라데시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이런 그 베트남발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게 가장 좀 이번에 4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한 그런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면서 덩달아 이제 그 스포츠 의류 판매가 많이 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동계 올림픽 같은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여름 의류보다는 겨울 의류가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회사에게는 좀 이득으로 좀 다가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사가 워낙 이제 그 생산도 잘 하고 그다음에 가격 협상력도 이제 높기 때문에 이런 원재료 상승분을 오로지 판가로 좀 정가를 시킬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방역 기조도 좀 다소 유연해지면서 우리가 뭐 시간 제한도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방역 패스에 대한 이야기도 예전만과는 사라진 상황인데 이 기조가 유연해지면은 더 많이 나가게 되고 의류 판매도 더 많이 될까요? 라고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의류주 내에서도 성적표가 분명히 다를 텐데 지금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당연히 보여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계절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거리두기의 그런 복합적인 시너지가 같이 좀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의류 쪽에서는 그 트렌드로 자리 잡았던 게 재택근무로 인해서 편안한 이제 원마일 웨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집 근처에서는 이제 편안하게 입고 다니는 옷들을 이야기할 때 원마일 웨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특징이 라운지 웨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 특히나 그 여성분들이 입는 의류들을 본다라면은 바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이제 그 폭이 넓은 그다음에 옷 그 상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박시한 옷들을 많이 입으시죠. 그래서 이런 원마일 웨어나 라운지 웨어 위주로 좀 이제 패션들이 많이 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당선인이 이제 윤 당선인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 당선인의 평소 발언만 보더라도 거리두기 특히나 그 영업 시간이 이제 대폭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을 좀 더 맵시를 뽐내는 방향으로 아마 패션이 다시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관련된 이제 의류를 만드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이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마일 웨어랑 그다음에 라운지 웨어 위주로 이제 좀 트렌드가 계속 이어져 나갔다라면은 앞으로는 조금 더 화사한 의류 쪽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간편한 의류에서 이제는 외출용으로 네.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또 편히 입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옷들로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실적의 답이다라고 하는데 영업무역도 답이 될 수 있는 종목인지 실적과 리오프닝 수혜로
주목받고 있는 영업무역에 대한 투자 의견, 뭐 그 외 의류주에 대한 투자 의견 한 줄 평으로 들어보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라떼는 등골 브레이커였는데 유행이었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스페이스가 생각나네요. 예, 맞습니다. 영업무역이 대표적으로 이제 노스페이스를 이제 납품을 하죠. 네.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요즘에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몽클레어나 캐나다 구스가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새로 떠오르는 등골 브레이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원래 원조는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스페이스가 원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장 패딩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창 그 계급도가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식도 그래서 2012년에서 14년 사이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기억이 저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그 패션에도 많은 유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영업무역이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주가도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은 정책주 위주의 테마가 형성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실적이 잘 찍히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정책과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이 훨씬 큰 이제 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덜컥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의 트렌드를 좀 지켜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 2월 달에 굉장히 주가 지수가 많이 빠진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다시 주가 지수가 돌아서 올라갈 때는 그 시장을 관통할 만한 그런 주도 섹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예수금을 함부로 이제 아무 종목이나 사기보다는 그런 섹터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업무역에 대해서는 강한 매수 의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건자제주도 난다. KCC 글라스인데요. 살짝 저희가 오류가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아닌 KCC 글라스에 대한 건자제주도 난다라고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윤석열 250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 요게 이제 참 많은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좀 꼽혔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데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건설주가 나르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건자재주도 같이 나눈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리오프닝과 관련되어서는 건설주를 좀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건설주가 날아간다라면은 당연히 건자재주도 훨씬 더 잘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그 시장의 트렌드가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 안에 주식시장만 볼 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우리 그 이웃들, 그다음에 이웃 동네들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강남권에서도 신규로 재건축, 재개발하는 단지들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어제 이제 하남, 가밀, 미사지구도 가봤었는데 네. 굉장히 타워 크레인들이 여전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수도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말한 대로 이제 점차적으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물론 대선 후보 누가 됐든지 간에 이번에는 워낙 이제 부동산이 뜨거운 이슈였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큰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결국에는 공급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자재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호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통상적으로 그 전에 또 그러면 건설 붐이 불었을 때 주가 지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건설회사들 주식보다는 건자재주들이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걸 우리가 포인트로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자체가 건자재주들이 조금 더 작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가격이 훨씬 더 빠르게 좀 올라가는 특성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좀 기억이 되고요. 그러면은 KCC 같은 경우에도 그럼 매출이 어땠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도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1,75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61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66%,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자그마치 350% 증가하는 수치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과 수도권에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제 신규 현장들이 속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더군다나 어떤 대선 이제 주자든지 간에 1년 차 때는 가장 강하게 이제 그 공약과 관련되어서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주식시장도 항상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당분간은 좀 포인트로 기억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자재주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요도 늘어나겠지만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게
원가 자체도 올랐을 거예요. 요즘 네. 뭐 원자재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격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도 나뉘어질 것 같은데 건자재주 하면 대표적으로 뭐 유리 방금 이야기한 KCC 클래스 네. 유리도 있지만 그렇죠. 시멘트도 있고요, 페인트도 있고 목재도 있고 다 많잖아요. 네. 이 건자재주들이 다 같이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좀 정해져 있나요? 저는 좀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단은 지금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네. 얼마 전에 그 시장에서 그 좀 많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또 알루미늄 폼이었죠. 알루미늄 가격이 워낙 많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발맞춰서 알루미늄 폼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뜨거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삼목 S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래는 그 43,000원이던 알루미늄 폼 가격을 51% 상승한 65,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듯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뛰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가격 전가가 가능한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우리가 좀 종목들을 좀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격 전가가 가능하려면은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 지배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삼목 S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국내에서 40%에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을 오로지 그 이제 제품에 이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시멘트도 우리가 좀 예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이제 그 유연탄 가격도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유연탄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그 업체들이 많이 좀 고초를 겪고 있다라는 뉴스가 속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연탄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워낙 시멘트 업체들은 특정 업체가 이제 시장 지배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과점은 되어 있으나 이제 지배율이 시장 점유율이 다 비슷비슷한 게 좀 특징으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연탄을 이제 애초에 좀 길게 장기 계약을 해서 꾸준하게 이제 받는 업체들이 그나마 좀 영업이익을 좀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좀 특징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가격 전가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그럼 내가 이쪽 섹터에는 조금 내 예수금을 좀 투입을 해보자 또는 이쪽 섹터에는 좀 당분간은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KCC 글라스에 대한 투자 의견도 정리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초저평가된 건자재 주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초저평가다. 다시 말해서 지금 평가보다는 주가가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도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방향성이 맞다면 기다리자입니다. 네. KCC 이제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신규로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유리 샤시가 없으면은 안 되겠죠. 네, 말이 그렇기 안 때문에 되죠. 네.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리고 요즘에 또 워낙 인기 있는 카페들, 대형 카페들 가보면 다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듯 그 소비자들의 그런 트렌드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당연히 매수한 다음에 우리가 시간에 대한 그런 것들만 좀 기다릴 수 있다라면은 아마 좀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줄 평을 이런 식으로 좀 뽑아봤고요. 그래서 동사의 주식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장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중요시 여기는 게 장기 이평선 위에 돌파를 했는지를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좋은 이제 리포트들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121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터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다시 121선 부근에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때 매수하자라고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추는 매수형 가격은 62,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8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이 55,000원에서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5,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겠습니다. KCC 글라스입니다. 목표 주가 8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 중요한 건 방향성이 맞으니까 기다리자라고 해주셨거든요. 6만 2천 원 부근에서 저희는 매수 노려볼게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SM입니다. 대선 주자도 넥스트 레벨이라고 적어봤는데요. 네. 이번에 그 개표 상황에서 되게 재밌었던 그쵸. 게 SBS 방송이었고 거기서 윤석열 당선인과 그리고 이재명 네. 대선 후보자께서 둘 다 이제 SM의 넥스트 레벨 춤을 추는 네, 그 그쵸. 영상 보셨습니까? 네, 저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네. 제가 계속 이제 채널을 돌리면서 어느 방송에서 이제 그 개표 방송을 볼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장면이 나오면서 제가 채널을 딱 고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대선 주자 굉장히 좀 묵직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그 댄스 배틀 추는 거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계속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근데 또 반면에 그러면 어쨌든 이런 그 당선인이 어떤 식으로 그런
어떤 K 컨텐츠 또는 K 이제 그 문화와 관련되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 대선 주자의 공약보다는 네. 일단은 리오프닝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주에 현재 지금 기준으로는 BTS 콘서트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 지나갈 때 굉장히 그 BTS와 관련된 이제 선전물도 걸려 있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금 이제 엔터주들이 살아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어제 서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15,000명의 아미들이 그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입국해서 관람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그 굿즈를 판매하는 롯데백화점 그 잠실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명품 매장에서는 오픈런 많이 볼 수 있었죠. 근데 이제 굿즈를 사기 위해서 그 팬들이 오픈런 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들도 어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저도 좀 기억이 되는데요. 이렇듯 그 대면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은 해외 팬들이 국내로 내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인기 있는 한류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 투어를 돌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측면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군다나 그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월드 투어를 진행을 맞아요.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도쿄돔에서 이제 또 투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인트로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넥스트 레벨 이야기하면서 혹시 그 춤 아시나요?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그 질문 드릴 시간도 없이 바로 이렇게 SM과 엔터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위기감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지금 엔터 안에서도 SM의 그리고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 그 대선 주자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CG에도 사용된 거 보면은 가장 핫한 거기 때문에 쓰지 않았을까라는 그쵸. 생각도 들거든요. 이러한 SM, 에스파를 부여한 SM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카카오엔터의 뭐 지분 인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엔터 측에서는 아니라고 아직 결정된 바 그쵸. 없다라고 했지만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어떤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신문사들에서 단독 기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단독 기사가 뜨면은 그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항상 들고 나오기 때문에 항상 매수 버튼이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하지만 한 템포만 참고 회사에 한번 확인 전화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가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지를 어느 정도 뒀다라고 저도 좀 생각이 되는데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면 부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조심하자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일단 카카오 그룹 자체가 글로벌적인 인기 있는 아이돌들의 IP를 가지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또 대형 IT 업체들이 잘하는 거 하나가 이제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뭐 유튜브를 이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SM에서도 좀 대응을 했었는데 카카오 플랫폼 안에서 이런 온라인 콘서트들을 방영을 한다라면은 해외 팬들이 또 카카오톡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런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아티스트들 IP를 이용해서 카카오 게임즈에서 게임을 출시한다던가 여러 가지 뭐 NFT와 관련된 것들 상품들을 좀 출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사실 카카오가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SM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작년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뉴스가 재생산되는 이유는 바로 시장에서 그만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엔터즈, 그럼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대면 콘서트라는 장점도 있고요. 여기에 뭐 리오프닝 수혜도 있지만 앞으로 NFT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엔터 산업이거든요. 3대장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4대장이네요. 하이브도 그쵸. 있고 그리고 이번에 엠믹스라는 걸그룹을 잘 선보인 JYP 있고 그리고 YG 엔터는 빅뱅이 곧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과연 SM과 이 네 가지 빅4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셨는지 또 엔터주 SM에 대한 투자 의견도 같이 쭉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한 줄 평은요. 주가도 넥스트 레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그 엔터주들이 최근에 2월 달에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주가 지수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률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었죠. 특히나 SM은
지금은 지속적으로 뭐 CJ그룹과의 뭐 이제 인수, 뭐 또는 이렇게 카카오와의 뭐 인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나 SN 관련주들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JYP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SM이나 하이브나 YG 같은 경우에는 엔터 산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주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엔터 산업이 리오프닝과 관련되어서 수혜를 입는다, 이런 컨셉으로 내가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적합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항상 내가 매수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회사에 나올 만한 좋은 뉴스가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겠죠.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트와이스의 그 도쿄돔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현지에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추가 공연을 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트와이스가 여전히 일본 시장에서 이제 선전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인 걸그룹이죠, 엠믹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유튜브 조회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JYP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추천드린 매수형 가격은 5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은 7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4만 6천 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JYP 엔터를 또 꼽아주셨네요.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만 6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엔터까지 오늘 흐른 좋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